아버님, 제 방문 앞에 뿌리신 그 재가 제 발을 보려는 것입니까?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는데 그 얼굴은 설이 맞은 쓴바귀처럼 희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선 만석 노인은 대답 대신 검은 제가 묻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뒤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 발을 보려던 것이 아니다. 내 뒤를 밟는 발을 보려던 게지. 분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가슴속에서 가마솥처럼 끓던 원망이 뚝 멈추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며느리를 미워하는 줄만 알았던 시아버지가 사실은 밤마다 말없이 며느리 곁을 지켜 온 사연입니다. 왜 만석 노인은 아무 설명도 없이 며느리 방문 앞에 재를 뿌렸던 걸까요? 야담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집안의 따뜻한 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말보다 무거운 제 한 줌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산줄기가 겹겹이 둘러싼 작은 마을에 만석이라는 호라비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만석이었으나 집안에는 만섬은커녕 반말살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흙담 안에는 찌그러진 장독 둘, 비가 새는 초가 한 채. 그리고 겨울이면 바람이 먼저 밥상에 앉는 작은 부엌이 전부였습니다. 만석에게는 외아들 순동이 있었습니다. 순동은 마음이 무른 사내였습니다. 남의 지게가 넘어지면 제 갈 길도 잊고 달려가 받쳐주었고, 이웃집 송아지가 고삐를 끊고 달아나면 저녁밥도 거른 채 들판을 뒤졌습니다. 다만 마음이 무른 만큼 말도 무르고 결심도 무른 것이 흠이었습니다. 그 순동에게 분이라는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분이는 친정도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혼례날 가져온 것이라고 낡은 보자기 하나, 바느질통 하나, 어머니가 몰래 쥐어준 콩 한 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이의 손끝은 야무졌습니다. 찢어진 옷은 감쪽같이 기웠고 묽은 죽도 끓이면 이상하게 속이 든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순동이한테 과분한 색시가 들어왔네. 분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칭찬이 고마워서가 아니라 과분하다는 말 뒤에 따라붙는 시댁의 가난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은 새 옷처럼 몸에 맞지 않았고 시집이라는 곳은 우물밑처럼 깊고 서늘했습니다. 분이가 쓰게 된 방은 건넌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순동의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던 방이었고 그 뒤로는 빈 항아리와 묵은 살림을 넣어 두던 곳이었습니다. 벽장 안쪽 나무판은 오래되어 색이 달랐고 문살 한쪽은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혼례가 끝난 뒤 그 방을 말없이 쓸고 닦았습니다. 낡은 멍석을 걷어내고 벽장 앞 먼지를 훔치고 문풍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무뚝뚝하셔도 마음이 아주 차가운 분은 아니신가 보다. 첫날 밤 분이는 부엌 아궁이 앞에서 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만석은 젖은 장작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불씨가 약해지자 그는 손바닥으로 바람을 막아가며 작은 불빛을 살렸습니다. 불은 금세 꺼질 듯 흔들리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하겠습니다. 만석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새댁손은 아직 물집도 덜 앉았다. 오늘은 들어가 쉬어라.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나쁜 뜻은 없어 보였습니다. 분이는 그저 이 집안 남자들이 원래 말이 짧은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이가 잠들기 전 문틈으로 바깥을 보니 만석이 아궁이에서 식은 재를 작은 바가지에 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마당을 건너 분이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지방 바로 앞에 재를 얇게 흩뿌렸습니다. 분이는 처음엔 쥐를 막으려는 줄 알았습니다. 산골집에는 밤마다 쥐가 돌아다녔고 재를 뿌리면 발자국이 보여 잡기 쉽다는 말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만석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밥을 먹고 아궁이를 정리하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그는 어김없이 분이의 방문 앞에 재를 뿌렸습니다. 처음에는 얇던 재가 어느 밤에는 손바닥만큼 넓게 깔렸습니다. 달빛을 받은 재는 식은 눈처럼 허옇게 빛났고 분이의 마음은 그 위에 덩그러니 놓인 돌멩이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며칠 뒤 분이는 참다 못해 순동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아버님께서 왜 제 방문 앞에 재를 뿌리시는지 아십니까? 순동은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더냐. 밤마다 그러십니다. 쥐 때문일 게다. 우리 집이 낡아서. 분이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순동의 눈빛에는 당황이 비쳤지만 아버지를 탓할 힘은 없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분이는 괜히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날 밤도 만석은 재를 뿌렸습니다. 분이는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사각사각 재가 흩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치 누가 제 마음밭에 찬 모래를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며느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큰 꾸중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차라리 싫다 말하면 미워라도 하겠는데 만석의 무뚝뚝한 얼굴은 닫힌 곳간문 같아 속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큰집 형수 옥심이 자주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옥심은 돌삼의 아내였습니다. 돌삼은 만석의 먼 조카였고 순동에게는 사촌형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림은 만석 집보다 조금 나았지만 마음 씀씀이는 바늘귀처럼 좁았습니다. 옥심은 분이에게 은근히 말을 흘렸습니다. 세댁, 어른이 밤마다 재를 뿌리신다며. 분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걸 어찌 아셨어요? 옥심은 웃었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굴뚝 연기와 사람 말은 숨겨지지 않는 법이지. 그 말에 분이의 귀끝이 붉어졌습니다. 옥심은 슬쩍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른이 괜히 그러시겠나. 새로 들어온 사람은 발걸음부터 조심해야지. 분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밤에 문 밖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옥심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걸 내가 어찌 알겠나. 제가 알겠지. 그 말은 작았지만 독했습니다. 분이는 대꾸도 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 장작을 밀어넣는데 불길이 눈앞에서 일렁였습니다. 눈물이 나려 하자 분이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심의 말은 우물가로 흘러갔고 우물가 말은 장터로 번졌습니다. 만석 노인이 새 며느리 방문 앞에 재를 뿌린다더라. 무슨 까닭이 있겠지. 밤에 발자국이라도 보려는 모양이지. 소문은 겨울 참새 때처럼 작고 빠르게 날았습니다. 분이가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면 사람들의 말끝이 뚝 끊겼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분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몇 번이나 멈춰 섰습니다. 물동이 안에 물이 흔들릴 때마다 제 가슴도 같이 출렁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동은 장에서 돌아와 아내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있었느냐?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또 무어라 했느냐? 그제야 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은 제가 의심받아도 괜찮습니까? 춘동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분이에게는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만석은 또 아궁이 곁에 앉아 제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춘동은 아버지 곁에 다가가 낮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분이 방문 앞에 제를 뿌리십니까? 만석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이 낡아 그렇다. 그 말로는 안 됩니다. 분이가 울었습니다. 그제야 만석의 손끝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울 일 아니다. 춘동은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말 한마디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만석은 식은 재를 바가지에 담았습니다. 말로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춘동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분이도 문 안쪽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은 더 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밤 분이는 이불 속에서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만석의 발걸음이 천천히 다가왔고 곧이어 재가 흩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는 집에서 내가 얼마나 더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은 칠덩굴처럼 가슴을 감았습니다. 새벽 딸기 울 때까지 분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문을 여니 제 위에는 분이의 발자국 하나만 찍혀 있었습니다. 방에서 나와 우물가로 간 작은 발자국이었습니다. 만석은 마루 끝에 앉아 그 발자국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분이에게는 참을 수 없이 아팠습니다. 분이는 처음으로 시아버지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제 앞마당을 쓸겠습니다.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름진 눈가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순동에게 장터 일감이 들어왔습니다. 이틀 밤을 바깥에서 자고 돌아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분이는 속으로 겁이 났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는 밤에 또 방문 앞 재를 보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목젖이 막혔습니다. 춘동은 떠나기 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분이 마음 다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만석은 대답 대신 낡은 지게끈을 고쳐 매주었습니다. 길 미끄럽다. 발밑이나 잘 보아라. 춘동은 서운한 얼굴로 길을 나섰습니다. 분이는 대문 앞에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고갯마루 너머로 사라지자 집은 갑자기 더 넓고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심했습니다. 초가 처마가 갈대처럼 흔들렸고 마당의 빈 항아리에서는 낮은 울음소리 같은 바람이 새어 나왔습니다. 분이는 등잔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가까워졌을 무렵 문 밖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만석이 재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더는 참지 못하고 이불을 걷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마당 바깥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박. 재를 밟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클담 너머에서 누군가 조심조심 발을 옮기는 소리였습니다. 분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 아래로 등잔불이 가늘게 새어나갔고 그 빛 너머로 낯선 그림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만석의 낮은 목소리가 마당을 갈랐습니다. 거기 누구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 분이의 방문 앞 제 위에는 분이도 만석도 아닌 커다란 발자국 하나가 깊게 찍혔습니다. 새벽이 밝기 전 만석은 마당 한가운데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짧은 대나무 젓가락이 들려 있었고 그는 제 위에 찍힌 발자국 둘레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분이는 방문 안쪽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눈이 붉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의문이었습니다. 만석이 왜 놀라지 않는지, 왜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발자국을 들여다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발자국은 컸습니다. 순동의 발보다도 컸고 만석의 낡은 집신 자국과도 달랐습니다. 발끝이 바깥으로 벌어지고 오른쪽 뒤꿈치가 깊이 눌린 모양이었습니다. 마치 한쪽 다리에 힘을 더 싣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만석은 재를 조금 떠서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밟았구나. 분이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드디어라니. 그렇다면 이 발자국을 기다렸다는 뜻이었습니다. 분이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살갗을 베듯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만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있어라. 저 발자국은 누구 것입니까? 아직 모른다. 그런데 왜 드디어라고 하셨습니까?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또다시 분이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제껏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분이는 눈시울을 꾹 눌렀습니다. 혹시 그동안 이것 때문에 죄를 뿌리신 겁니까? 만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날 밝으면 말하마. 분이는 그 말이 더 야속했습니다.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저는 밤마다 제 발을 감시당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지 아십니까? 만석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만석은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후회도 말이 되지 못하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옥심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마을 소문은 아침밥보다 빨랐습니다. 누군가 밤에 만석 집 담장 곁을 맴돌았다는 말이 우물가를 돌아 옥심의 귀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옥심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발자국이래. 분이는 부엌에서 나오다 멈췄습니다. 옥심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구경거리를 만난 기색이 더 짙었습니다. 옥심은 제 위 발자국을 굽어보더니 슬며시 웃었습니다. 새댁발은 아닌 것 같고 밤중에 누가 다녀갔나 보네. 분이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 말을 삼가 주세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나. 발자국이 말을 하는데. 옥심의 말에 분이의 가슴은 멍석 위에 눌린 콩처럼 납작해졌습니다. 그때 만석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만 가거라. 옥심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작은 아버님,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채댁방 앞에 낯선 산의 발자국이 찍혔는데요. 분이는 그 말을 듣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감시하던 제가 이제는 자신을 몰아세우는 증거가 되어 버린 듯 했습니다. 만석은 옥심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 발자국이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입부터 열지 마라. 옥심은 잠시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 알아봐야지요. 마을 어른들께 알려야 합니다. 만석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린다. 그 한마디가 뜻밖으로 단단했습니다. 옥심은 입술을 삐죽이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집안 망신은 대문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발자국 따라 들어온다더니 분이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만석은 옥심의 뒷모습을 보다가 제 위 발자국을 조심스럽게 짚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 낡은 멍석을 가져와 발자국 위를 덮었습니다. 분이는 물었습니다. 왜 덮으십니까? 바람에 날아가면 안 된다. 제 마음은 이미 날아갔습니다. 그 말에 만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이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쟤는 불이 다 타고 남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가 사람의 속을 이렇게 태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낮 순동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장터일이 틀어져 발기를 돌린 것이었습니다. 집 안 분위기를 본 순동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분이는 남편을 보자마자 참았던 말이 터졌습니다. 서방님, 제 방문 앞에 낯선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형님은 벌써 마을에 말하고 다닙니다. 순동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발자국? 만석이 멍석을 걷어보여 주었습니다. 순동은 발자국을 보더니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우리 집 사람 발이 아닙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다. 순동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까? 누가 우리 집을 맴돈다는 걸.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동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알고 계셨으면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분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십니까? 만석은 마른 손을 쥐었다 폈습니다. 말하면 무서워할까 그랬다. 분이는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감시받는 줄 알고 무서워하게 두셨습니까? 그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모자랐다. 그 한마디는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그러나 분이의 상처는 아직 깊었습니다. 순동은 발자국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오른쪽 뒤꿈치가 깊습니다. 이런 걸음이면 마을에 몇 사람 없습니다. 만석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삼이. 순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돌삼은 만석의 먼 조카였습니다. 어릴 적 다리를 다쳐 오른쪽 걸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겉으로는 집안일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술만 들어가면 만석의 작은 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아버지, 그 밭 혼자 지켜 무엇합니까? 순동이 살림도 가난한데 차라리 제게 맡기시면 제가 잘 굴려보겠습니다. 만석은 그때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밭은 작아도 만석 아내가 살아있을 때 품팔이와 길쌈으로 마련한 땅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의 밭은 그저 흙이 아니라 마지막 숨구멍이었습니다. 순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돌삼 형님이 왜 분이 방 앞을 맴돕니까? 만석은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방 벽장 뒤에 반문기가 있다. 분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문기가 제 방에 있었습니까? 내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곳에 두었다. 안방도 곳간도 남의 눈이 닿기 쉬우니
건넌방 벽장 뒤가 제일 낫다 하였다. 순동도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만석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돌삼이는 예전에 초가를 고칠 때 그 방 천장과 벽장을 손본 적이 있다. 그때 빈 나무판 소리를 들었을 게다. 그 뒤로 술만 마시면 그 방 이야기를 슬쩍 꺼냈다. 순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분이 방 앞에 재를 뿌리신 겁니까?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을 넘는 발이 있으면 잡으려고.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 뒤에 반문기가 있었다는 말, 돌삼이 그것을 노렸다는 말,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 누군가 방문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심이 마을 사람 둘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뒤에는 돌삼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자꾸 마당의 멍석 쪽으로 향했습니다. 옥심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아버님, 이런 일은 덮으면 안 됩니다. 마을 어른 앞에서 밝혀야지요. 돌삼이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야 새댁도 억울하면 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분이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돌삼은 억울함을 풀어준다 말하면서도 눈은 이미 사람을 묶어 놓은 밧줄처럼 차가웠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돌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밝히자. 돌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만석은 곧 멍석을 걷었습니다. 이 발자국부터 내 발과 맞춰보자.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돌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돌삼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을 사람들의 눈이 그의 발끝에 꽂혀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마당에 낮게 깔렸고 제 위에 남은 발자국은 마치 먹으로 눌러 찍은 도장처럼 또렷했습니다. 옥심은 당황한 듯 만석과 돌삼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이를 몰아세우던 말들이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되돌아오는 얼굴이었습니다. 돌삼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왜 갑자기 제 발을 말합니까? 만석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오른발 뒤꿈치가 깊게 닳았지. 돌삼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마을에 그런 사람이 저뿐입니까? 아니다. 그러니 맞춰 보자는 것이다. 순동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님, 억울하면 한 번만 밟아 보십시오. 돌삼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지금 형을 의심하느냐? 순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의심받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든 발을 보여야 합니다. 그 말에 분이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순동이 제 편에 단단히 선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그 늦음마저 고마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을 어른인 덕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온 노인이었습니다. 시끄러운 말이 우물까지 흘러오기에 와 보았다. 발자국 하나 때문에 집안 하나가 뒤집힌 모양이구나. 만석은 덕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른, 보아 주십시오. 덕노인은 제 위 발자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삼의 집신을 보았습니다. 돌삼은 발을 감추듯 뒤로 뺐습니다. 덕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발을 숨기는 사람은 보통 마음도 숨기더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돌삼은 마지못해 집신을 벗었습니다. 오른쪽 집신 뒤꿈치가
유난히 납작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만석이 제 위 발자국 옆에 돌삼의 집신을 가만히 놓았습니다. 크기와 벌어진 발끝, 깊이 눌린 뒤꿈치가 거의 같았습니다. 분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밤 자신이 감시당한다고 울던 그제 위에 사실은 자신을 노린 발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원망은 순식간에 방향을 잃고 깊은 미안함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돌삼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집신이 비슷하다고 사람을 도둑으로 몹니까? 산골 사람 집신이 다 거기서 거기지요. 그때 만석이 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검은 제가 묻은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그저께 밤 담장 가시에 걸려 있던 것이다. 돌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헝겊은 돌삼이 입고 온 저고리 안쪽 깁된 천과 같은 무늬였습니다. 옥심도 그제야 숨을 들이켰습니다. 순동이 낮게 물었습니다. 형님, 왜 우리 집 담을 넘었습니까? 돌삼은 한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분이를 향해 삿대질했습니다. 나는 새댁이 밤에 누구와 만나는 줄 알고 살피러 온 것이다. 그 말은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분이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순동이 앞으로 달려나가려 하자 만석이 팔을 들어막았습니다. 손대지 마라. 말로 드러낼 일이다. 만석은 돌삼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가 노린 것은 며느리가 아니다. 벽장 속문기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돌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보다 무거웠습니다. 만석은 천천히 분이의 방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벽장 뒤 낡은 나무판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기름 종이에 쌓인 작은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분이는 처음 보는 물건이었습니다. 순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석은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반문기와 오래되어 빛이 바랜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밭은 순동이 어미가 품팔이해 마련한 땅이다. 배고픈 날에도 씨앗 한 줌은 남겨두자고 하던 사람이었다. 죽기 전 이 문기를 여기 숨기며 말하더라. 훗날 이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아이가 이 방에서 편히 자게 해달라고. 분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만석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돌삼이가 이 문기 냄새를 맡았다. 내 방 뒤에 숨은 칸이 있다는 말까지 흘렸다. 내가 대놓고 지키면 내가 겁먹을까? 마을에 말하면 내 이름부터 오르내릴까? 그래서 죄를 뿌렸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토록 미웠던 제가 사실은 밤마다 자신을 둘러싼 낮은 담장이었습니다. 죄는 차가웠지만 그 마음은 아궁이 속 불씨처럼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제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입이 낡은 문짝 같아 제때 열리지 않았다. 그 말에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순동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뚝뚝한 등이 갑자기 아주 늙어 보였습니다. 늘 벼랑처럼 단단하다 여겼던 아버지였는데 알고 보니 세월에 깎인 흙담처럼 혼자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삼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문기가 거기 있다고 제가 훔치려 했다는 증거는 없지요. 그때 대문 밖에서 늙은 여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마을 끝에서 삭바느질로 사는 점례 할멈이었습니다. 점례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물건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돌삼의 낡은 집신 끈 조각이었습니다.
사흘 전 밤에 내 집 담장 아래서 주웠네. 돌삼이가 술에 취해 중얼거리더군. 만석집 새댁 방만 뒤지면 밭 하나가 굴러온다고. 돌삼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옥심은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자신이 퍼뜨린 말이 얼마나 무서운 돌이 되어 분이를 쳤는지 그제야 깨달은 듯했습니다. 덕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쳤습니다. 입으로 남의 집 며느리를 흔든 사람도 죄가 가볍지 않다. 발로 담을 넘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돌삼은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만석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먼 사람은 길을 잃지만 마음이 먼 사람은 남의 집 불씨까지 밟는다. 돌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덕노인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관아까지 갈지 마을 안에서 벌을 세울지는 어른들이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과한 소란을 키우기보다 빼앗으려 한 마음을 온 마을 앞에 드러내는 것이 더 큰 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만석과 순동, 분이만 남았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만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마음으로 아버님을 미워했습니다. 만석은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미워할 만했다. 아닙니다. 저는 쟤만 보았고 그 손은 보지 못했습니다. 만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오래 망설이다가 분이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 끝에는 말로 못한 마음이 모여 있었습니다. 딸아. 그 한마디의 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동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습니다. 아내가 울 때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순동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의 남자는 큰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다. 제 식구 눈물 앞에서 달아나지 않는 사람이다. 순동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다시 죄를 들었습니다. 분이는 놀라 물었습니다. 아버님, 아직도 뿌리시렵니까? 만석은 잠시 죄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이다. 그는 방문 앞에 죄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 한가운데 작은 원을 그리고 그 안에 죄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이 죄를 밭에 묻자. 못난 내 입도 같이 묻자. 분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라질 무렵 옥심이 홀로 대문 앞에 다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옥심은 대문 밖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는 모습이 비 맞은 까치처럼 초라했습니다. 낮에는 말끝마다 나를 세우던 사람이었는데 밤이 되자 그날이 모두 꺾인 듯 했습니다. 분이가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형님, 들어오세요. 옥심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세대, 아니 분이야. 내가 못할 말을 했다. 분이는 아무 말 없이 옥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말처럼 쉽게 건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한순간에 생겨도 아물 때는 계절을 몇 번이나 건너야 했습니다. 옥심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보리쌀 한 돛박과 말린 나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큰 것은 아니다. 낮에 내가 입으로 너를 때렸으니 밤에는 손으로라도 조금 갚아야 할 것 같았다. 분이는 그 보자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형님 말 때문에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옥심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안다. 내가 남의 집 불구경하듯 떠들었다.
내 살림이 조금 낫다고 마음까지 나은 줄 알고 살았다. 그 말에 분이는 천천히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사람 이름은 쌀알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옥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은 마루 끝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얼굴에 아주 작은 안도가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른들은 덕노인의 집에 모였습니다. 돌삼은 밤새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문기를 노린 일, 분이를 모함하려 한 일, 담을 넘은 일이 모두 마을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덕노인은 말했습니다. 가난한 집 문기를 노린 것은 곡식 한 줌 훔친 것보다 무겁다. 남의 며느리 이름을 더럽히려 한 것은 그보다 더 무겁다. 돌삼은 만석 집밭에 사흘 동안 품을 보태고 점례 할멈과 분이에게 공개로 사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시 만석 집 주변을 맴돌면 관아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사람들 앞에서 제 억울함을 펼쳐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충분히 밟혔고 다시 사람들 눈앞에 서는 일은 낭떠러지 끝에 서는 것처럼 두려웠습니다. 대신 만석이 갔습니다. 그는 덕노인 앞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는 허물없다. 허물은 말 못한 내게 있고 남의 집 문턱을 넘은 자에게 있다. 그 말은 마을 사람들 사이로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물가의 말소리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분이가 나타나면 수군거리던 여인들이 이제는 물동이를 들어주었습니다. 점례 할멈은 분이 손에 몰래 삶은 고구마를 쥐어 주었습니다. 새댁 속이 많이 상했지. 사람 말이 우박보다 아플 때가 있네. 분이는 고구마를 품에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만석이 밭고랑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밤마다 뿌리던 재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동이 호미로 땅을 팠습니다. 만석은 사발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재 때문에 내가 울었다. 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재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만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그에게는 어떤 용서보다 깊게 들렸습니다. 그는 재를 밭고랑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검은 재가 흙 위에 흩어졌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재가 날리자 마치 지난 오해가 먼지처럼 풀려나가는 듯 했습니다. 만석은 흙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불탄 뒤 남는 것이 재라지만 그 재도 밭에 들어가면 다시 싹을 돋는다. 분이는 그 말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 밥상은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보리밥 한 그릇, 된장국 한 사발, 옥심이 가져온 말린 나물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방 안 공기는 전보다 따뜻했습니다. 순동은 밥상을 앞에 두고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서러운 일 있으면 나를 먼저 꾸짖어라. 분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꾸짖기 전에 알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순동은 머쓱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지 않던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말이 적어 너희를 고생시켰다. 분이는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만석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들어라. 집안에 말이 없으면 편한 줄 알았다. 그런데 말이 없으면 오해가 자라더구나. 잡초처럼 자라서 사람 마음을 덮더구나. 순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석은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뒤 나는 내 시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다.
그 사람도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많이 울었다. 나는 그때도 말이 없었다.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더라. 분이의 눈이 젖었습니다. 만석은 벽장 속에서 꺼낸 낡은 비녀를 분이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순동이 어미가 쓰던 것이다. 내게 주마.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이 집을 함께 지키는 사람이라서. 분이는 두 손으로 비녀를 받았습니다. 낡고 빛바랜 물건이었지만 그 무게는 금보다 무거웠습니다. 비녀에는 한 여인이 버텨온 세월, 한 사내가 말 못하고 품어온 그리움, 그리고 새로 들어온 며느리를 향한 늦은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 밤 만석은 처음으로 분이 방문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사각거리는 제 소리도 발자국을 살피는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분이는 방 안에서 그 정막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막이 무서웠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늘의 정막은 의심이 아니라 평안이었습니다. 마치 긴 장마 뒤에 처음 찾아온 맑은 새벽 같았습니다. 며칠 뒤 돌삼은 만석 집밭에 나와 일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흙을 골랐습니다. 분이를 볼 때마다 피하듯 눈을 내렸습니다. 분이는 그에게 따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서둘러 주는 떡이 아니었습니다.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메주처럼 마음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옥심은 그 뒤로 우물가에서 남의 말을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소문을 꺼내면 먼저 막았습니다. 눈으로 본 것도 마음으로 잘못 보면 거짓이 되더라. 그 말은 옥심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꾸짖음이기도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만석집 작은 밭에는 푸른 싹이 올라왔습니다. 재를 묻은 고랑에서 유난히 잎이 곱게 돋았습니다. 만석은 그 싹을 볼 때마다 말없이 웃었습니다. 어느 날 분이는 밭고랑에 앉아 어린잎을 솟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물동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힘들면 쉬어라. 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쉬세요. 만석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딸아, 물 마셔라. 분이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두 번째로 듣는 그 말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울음이 먼저 났지만 이번에는 웃음이 먼저 났습니다. 예, 아버님. 그 대답에 만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동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 흐르던 찬 냇물이 이제야 얕은 여울이 된 듯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쌓이기 전에 자신이 먼저 길을 내겠다고. 그해 가을 만석 집은 아주 넉넉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밥상은 소박했고 겨울이 오면 장작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는 예전과 다른 것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말했습니다. 서운하면 감추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있으면 혼자 재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가끔 아궁이 앞에 앉아 식은 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재가 자신을 의심하는 눈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재는 불이 지나간 자리였고 불이 지켰던 흔적이었습니다. 만석은 어느 날 분이에게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도 아궁이 같아서 불만 세다고 좋은 게 아니다. 꺼진 뒤 남은 온기가 오래 가야 한다. 분이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석 노인이 며느리 방문 앞에 재를 뿌렸다지.
미워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지키려고 그랬다더라. 그러면 분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아팠던 밤도 있었고 뒤늦게 알게 된 사랑도 있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하였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깊어도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되고 걱정이 아무리 커도 숨기기만 하면 상처가 됩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큰 재산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제때 들여다보는 작은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주신다면 다음 이야기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